지구를 걷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막 위에 멈춰 선 시간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먼지 섞인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공항 특유의 깨끗한 냄새 대신 어딘가 모래 냄새가 섞인 묵직한 공기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여긴 진짜 다른 세계구나. 카이로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에 몸을 싣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는 혼잡한 도로, 신호와는 상관없이 오가는 차들, 빵을 머리에 이고 걷는 사람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남자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먼지가 내려앉은 건물들 사이로 멀리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솟은 삼각형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 피라미드야? 호텔에 잠깐 짐을 두고 기자 방향으로 차를 타고 나가는데 도시가 끝날 듯 말 듯한 지점에서 갑자기 황토색 모래 언덕과 함께 거대한 피라미드 하나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벽 뒤 박물관 속 모형이 아니라 게임 속 배경화면도 아니고 초등학교 사회책 맨 앞 페이지에서 보던 그 사진 속 피라미드가 눈앞에 실제 크기로 서 있는 그 순간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진짜로 존재하네. 이게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막 위 공기는 뜨거웠고 발민 모래는 햇빛을 한껏 머금은 채신발 밑창을 통해 열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덥다는 생각보다는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앞에서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아주 멀리 과거를 향해 되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라고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카이로 피라미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카이로 서쪽 사막지대에 위치한 기자 피라미드 무리입니다. 이곳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그 옆에 카풀의 왕 피라미드,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멘카울의 왕 피라미드. 이 세 개의 피라미드가 크기와 높이를 조금씩 달리한 채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쪽에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거대한 석상, 스핑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무게가 몇 톤에 이르는 거대한 석재를 수십만 개 이상 쌓아 올려 만든 구조물. 지금의 건설 기술을 떠올려 봐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규모를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기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가운데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옛날 건축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가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실물 크기로 서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려면 먼저 카이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발은 인천국제공항, 도착은 카이로 국제공항입니다. 직항표는 시기에 따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한 번 경유하는 비행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경유 루트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중동의 큰 도시를 한 곳 들렀다가 카이로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두바이, 도하, 이스탄불 같은 도시를 거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유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행 시간은 대략 15시간 전후로 생각하면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수기에는 보통 왕복 기준 약 11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여름과 연말, 긴 연휴처럼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150만 원 이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약할 때는 항공사와 경유도시, 환율에 따라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했다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택시를 타거나 차량 호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카이로 시내 호텔에서 기사에게 기자 피라미드라고 말하면 대부분 목적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도로 사정과 교통 체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가 걸립니다. 요금은 흥정 여부나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투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인 여행사나 현지 여행사에서 기자, 피라미드 반나절 일정이나 하루짜리 일정 등을 많이 운영합니다. 교통, 입장권, 가이드가 한 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이집트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조합해서 이동하는 방식인데 언어와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가는 여행자라면 피라미드만큼은 택시나 투어를 이용하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입구 주변에는 말이나 낙타를 태워준다며 다가오는 사람들, 기념품 상점, 비공식 가이드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면 공식 가이드와 함께 움직이거나 투어 그룹에 섞여 다니는 방식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편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꼭 들러볼 만한 곳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보다도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여러 피라미드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이 피라미드는 가까이 다가가면 건축물이라기보다 그냥 돌로 만든 산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각 층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사람 키를 훌쩍 넘을 정도이고 그 돌들이 정확한 각도로 층층이 쌓여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따로 구입하면 좁은 통로를 따라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허리를 숙이고 걸어야 하는 구간이 많고 공기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약하거나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입장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오고 나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던 사람과 밖에서만 구경한 사람의 기억은 확실히 조금 다르게 남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커다란 석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피라미드와 함께 사진 속 상징 정도로만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표정 하나하나와 눈, 입, 귀의 모양까지 생각보다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가 부서져 나간 얼굴, 여전히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는 몸, 그 뒤로 줄지어 서 있는 피라미드들. 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 잠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기자 피라미드 단지 안쪽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전망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세 개의 주요 피라미드가 크기 순서대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한 번에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낙타를 탄 사람의 실루엣까지 함께 찍히면 딱 봐도 여긴 이집트다 싶은 사진 한 장이 그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현장이라면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은 이 현장의 배경 설명서 같은 장소입니다. 왕들의 미라, 무덤에서 함께 묻힌 부장품들, 벽화와 조각, 석상들까지 이 박물관 안을 돌다 보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그냥 거대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시대 전체의 믿음과 체계가 눈앞에 실물로 펼쳐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피라미드만 보고 돌아서면 멋진 풍경을 본 여행으로 끝나지만 박물관까지 함께 둘러보고 나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머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카이로와 기자 지역에서는 어디에 숙소를 잡느냐에 따라 여행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피라미드가 보이는 숙소입니다. 기자 피라미드 입구 주변에는
피라미드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작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들이 꽤 많습니다. 옥상 테라스에 올라가 차나 민트티 한 잔을 마시며 피라미드를 바라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밤에 열리는 빛과 소리 공연을 숙소 옥상에서 편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침에 커튼을 걷었을 때 창밖으로 피라미드가 보이는 경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숙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원한다면 카이로 중심부 호텔들도 좋은 선택입니다.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 도심 접근성과 치안, 이동 편의를 고려한 위치. 피라미드 관람은 당일 투어나 택시를 이용해 다녀오고, 밤에는 도심에서 카페나 레스토랑, 나일강 야경을 즐기는 방식으로 여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숙소 예산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라미드가 보이는 소형 게스트하우스는 하룻밤에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카이로 시내 중급 호텔은 약 10만원에서 20만원대, 국제 체인이나 고급 호텔은 2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기와 환율, 예약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라미드 풍경을 꼭 한번 느끼고 싶다면 하루 정도는 기자 쪽 숙소, 나머지 일정은 카이로 시내 숙소로 적절히 나누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맛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음식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먹어보면 의외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도 많습니다. 먼저 코샤리라는 음식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여행자들이 꼭 한 번씩은 맛보는 메뉴입니다. 렌틸콩, 파스타, 쌀, 병아리콩, 튀긴 양파 등을 한 그릇에 듬뿍 담고 토마토 소스와 매운 소스, 식초를 섞어 비벼 먹습니다. 처음 보면 비주얼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막상 먹어보면 우리식 비빔밥이나 잡채밥 같은 느낌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아리콩이나 완두콩을 갈아 동그랗게 만들어 튀긴 요리가 있습니다. 빵 사이에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거나 다른 반찬과 함께 곁들여 먹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채식 위주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양고기나 닭고기를 숯불에 구운 그릴 요리, 얇게 썬 고기를 빵에 싸서 먹는 샤와르마 같은 메뉴도 이집트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향신료 향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막과 더운 날씨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차를 자주 마십니다. 진한 홍차에 설탕을 넣어 달게 마시기도 하고, 신선한 민트를 넣은 따뜻한 민트티를 마시며 속을 편안하게 달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가 보이는 카페나 숙소 옥상에서 해가 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민트티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은 이집트 여행에서 꼭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순간입니다. 이제 언제 가면 좋은지 계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집트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에 따라 여행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늦가을에서 초봄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이집트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편이고, 사막 햇빛은 강하지만 공기 온도 자체는 버틸만한 느낌입니다. 야경을 즐기기도 좋고 사막 투어나 피라미드 관람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광 수요가 많아 항공권과 숙소 가격이 다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만 놓고 보면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반대로 4월부터 10월까지의 긴 구간은 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한낮 기온이 35도에서 4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날도 잦습니다. 그늘이 많지 않고 사막과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피라미드 관람은 가능한 한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에 하고, 한낮에는 실내나 숙소에서 쉬는 방식으로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충분한 생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이집트의 공용어는 아랍어입니다. 하지만 관광지와 호텔, 식당에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통하는 편입니다. 택시 기사나 상점 직원과 이야기할 때는 짧은 영어와 손짓, 표정까지 함께 동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화폐는 이집트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달러로 환전해 간 다음 현지에서 달러를 이집트 돈으로 바꾸거나 현지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이집트 돈을 뽑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교통, 식사, 입장료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물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가격 협상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 도로는 상당히 혼잡하고 운전 스타일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 혹은 투어 차량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은 처음 방문한 여행자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 주변에서는 낙타나 말을 태워준다고 다가오는 상인들이 많은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격을 타기 전에 미리 확실히 정하고 추가 비용 여부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과 준비물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겨야 합니다. 어깨와 무릎을 드러내지 않는 옷차림이 현지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햇빛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래와 먼지가 많아서 너무 밝은색 옷은 조금만 돌아다녀도 때가 금방 티가 납니다. 약간 톤이 다운된 색깔의 옷이 관리하기엔 더 편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돗물은 마시지 않고 생수를 사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음식이 바뀌면 배탈이 나기 쉬우니 지사제와 소화제, 개인이 평소 먹는 약 정도는 여행 가방에 꼭 챙겨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라도 몸이 좋지 않아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숙소 프런트나 현지 가이드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생각을 여행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보겠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건물들 중에 4,500년 뒤까지 남아있을 건 과연 얼마나 될까?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높은 빌딩들은 몇십 년만 지나도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지는데 돌덩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삼각형 구조물은 모래바람과 전쟁, 시대의 변화를 모두 견디며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참 작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스핑크스의 달아버린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거대한 구조물도, 이 도시도, 우리 자신도 결국 언젠가는 조금씩 닳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집트의 사막 위에 서게 된다면 굳이 모든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지었을까?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나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고 그 믿음을 돌덩이로 쌓아 올려 눈앞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햇빛이 뺨을 뜨겁게 때리는 그 순간에도, 바람이 모래를 날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깊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이집트까지 날아온 이유는 충분할 테니까요. 지구를 걷다. 세계 100대 여행지, 버킷리스트 100. 떠나야 할 이유. 여행 기획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